네, 지금 앵커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있어도 고민, 없어도 고민인 부동산인데 차라리 저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 이렇게 먼저 서두를 엽니다. 자, 오늘은 이제 증여를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간단히 끝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우리가 생존 지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정글이나 이런 데 뚝 떨어졌을 때 정말 살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지식인데, 자, 다주택자 분들은 지금 그 생존 지식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세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 오늘 증여에 대한 건데요. 증여세에 들어가기 전에, 자, 뭐, 굉장히 많이 써 있죠. 집이 시장에 더 안 나오겠다. 그러면 집값이 더 오르지 않을까. 이게 대체적인 지금 대세입니다. 그 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제 설날을 구정 전에 뭐 공급 대책이 또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급 대책 나왔고, 그리고 앞으로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한 4만 호 정도 신축 빌라들을 역세권에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공급 대책은 웬만하면 다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3기 신도시에 지금 좀 기대를 걸고 계시는데, 문제는 그거죠. 우리가 뭐 월세나 전세 사시는 분들, 임차인들 입장은 뭐 다 아시겠지만 내 집이 아니니까 집에 못 박지 못한다, 이거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사실 이 3기 신도시나 이런 공공임대 얘기가 계속 나온다는 거는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라 공공, 그러니까 정부가 되기 때문에 사실 뭐 못 받게는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평생 빌려 사는 집을 과연 우리가 원할 것인가, 이 문제가 또 귀결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서울 도심에 있는 그 빌라를 이제 한 4만 채 정도 이렇게 공급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아파트를 접근할 수 없는 분들은 빌라라도 사야 되겠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많이 사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서울 도심에 있는 빌라들은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상당히 뭐 좋긴 한데, 문제는 4만 호라는 것이 단독주택 2,000호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정부가 매입을 해서 지어야만 되는 바로 그 물량인데, 서울의 단독주택이 2,000개가 뭐 남아 있을 수 있는 것도 상당히 그 구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렇게 해서 한다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다. 그리고 민간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공공이 가져가기 때문에 민간들끼리 지금 거래할 수 있는 공급량이 줄어든다. 결국은 이렇게 또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지금 보유세, 그다음에 그 비과세 요건들이 실거주를 할 수 꼭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 전세 물량들이나 임대로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이 굉장히 적어지고 있죠. 그래서 양도세가 또 이번에 6월 달부터 또 그 굉장히 크게 오르죠. 최고 세율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데 이게 공급은 계속 부족하니까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양도 대신 바로 증여를 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양도가 아니라 이제 증여세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셔야 되냐, 이걸 잠깐 좀 길게 좀 풀었고요. 자, 그래서 증가가 작년 6월, 7월에 굉장히 이렇게 큰 폭등을 했고요.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지금 추세입니다. 그리고 페이크 바잉으로 해서 30대가 가장 많이 그 아파트를 많이 샀다고 하는데, 역시 증여를 받는 수중자도 30대가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30대 자녀들한테 많이 증여들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원래 그 증여를 왜 하냐? 사실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겁니다. 과거에서부터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데, 최근에 이제 증여하는 그 추세는 종부세까지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을 덜기 위해서도 지금 증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양도 차익을 증여를 하게 되면 일부 실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세 효과가 있다고 이미 알려져 있죠. 자, 다주택자들은 종부세나 양도세 줄이려면 사실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파는 거죠. 가장 쉬운 방법.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도세 중과가 지금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세부담이 급증을 했죠. 지금 현재도 지금 3주택자들은 62%, 6월 1일부터는 75% 최고 세율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사실 내 재산 반 이상을 그냥 나라에 뺏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임대사업자 등록이라는 또 방법이 있었죠. 그러나 9.13 이후로 이 그 종부세 합산 배제의 혜택은 없어졌고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 그 이제는 뭐
등록을 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4년 단계도 없어졌죠. 그래서 이것도 안 된다. 자, 그래서 이제 현실적 대안은 증여다라는 거죠. 단 증여가 또 작년에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증여 취득세를 또 12%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자, 증여 취득세 나왔는데 원래는 이제 증여 취득세는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 때 원래는 그 시가의 취득을 내죠. 일반 거래에서는. 그런데 이제 증여에 있어서는 공시 가격의 3.5%를 취득세로 냅니다. 자, 그런데 작년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됐죠. 증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그것도 공시가가 3억 원 이상이다. 이러면은 증여 취득세는 12% 이렇게 4배가량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비조정 대상 지역이나 공시가 3억 원이 안 되는 것은 여전히 3.5%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증여하시는 분이 1세대 1주택자가 내 자녀한테 자녀가 뭐 다주택 아무 상관없습니다. 증여하시는 분의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다. 그러면은 3.5% 그리고 뒤에 나오겠지만 대출이나 전세 보증금을 낀 바로 그런 주택 부담부 증여를 할 경우에도 3.5%의 취득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증여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상속과 증여의 다른 점은 사실 상속과 증여는 세율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상속은 누구한테 얼마나 많이 나눠주든 간에 어쨌든 상속 재산 총액에 대해서 물리는 세금이고요.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눠줄수록 증여세가 세율이 적어집니다. 왜냐하면 한 명한테 몰아주면 이게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자녀와 그리고 가족들에게 나눠줘서 분산시키는 게 증여한테는 상당히 절세 방법이죠. 그리고 또 증여 재산의 공제가 뭐냐면 자녀 성인 자녀당 5천만 원이 비과세고요. 배우자는 6억이 비과세가 되죠. 그러나 이건 건 바이 건으로 계속되는 게 아니라 10년간 합산한 금액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10년마다 증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10년마다 리셋이 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고요. 자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부터 2천만 원 그리고 10살 때 2천만 원 가능하고요. 성인이 된 20살부터 5천만 원 가능하죠. 그래서 30세까지 1억 4천만 원을 증여할 수 있다. 그게 비과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통 이제 증여를 하는 이유가 상속 재산을 좀 절세하기 위해서 증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하실 게 그 한 10년 안에 돌아가실 가능성이 높으신 정말 초고령자 분께서 상속을 하실 경우에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상속 이제 자녀나 바로 그 배우자한테 상속을 하실 경우 10년 안에 돌아가실 경우에는 상속 재산에 이 증여 재산이 다시 합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대신 내 딸 같은 며느리 그리고 아들 같은 사위 그리고 손자 이렇게 비상속인인 가족에게 증여를 할 때는 5년간 합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절세 방법으로 또 이렇게 사용들을 하시죠. 자, 증여 시기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증여 시기가 언제냐? 두 가지 지금 날짜가 나오죠. 자, 첫 번째가 올해 기준으로 해서 4월 30일 이전에 증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4월 30일 왜죠? 이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공시 가격에 기준으로 해서 증여 취득세가 나옵니다. 그런데 4월 30일 날 바로 내년도 그러니까 2021년도부터 2022년 4월 29일까지 그 공시 가격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매년 공시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 평균 공시 가격이 한 14%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고 또 표준지, 그러니까 땅값의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도 올해 한 10% 올릴 거다 이렇게 예상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공시가 2억 9천짜리를 증여를 하시려고 했는데 이때를 넘어버리면 3억이 넘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공시되기 전에 예전 공시가로 하셔라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5월 31일. 자, 왜 그러냐면 6월 1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유세,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 기준이 되는 날입니다. 이때 누가 소유자에 따라서 종부세를 내게 되는 거죠. 재산세랑. 그렇기 때문에 5월 31일 이전에 이렇게 내셔야 종부세를 요즘 줄이기 위해서 증여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의 합산을 안 하기 위해서는 5월 31일까지
소유권 이전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증여를 하시려면 차라리 이전에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증여를 한 다음에 바로 팔면 안 됩니다. 증여를 한 다음에 최소한 5년 있다가 양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증여를 하는 이유가 양도 차익을 이미 실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의를 바꿔가면서 바로 증여를 한 다음에 바로 양도를 하게 되면 그만큼 양도세가 절감이 되겠죠. 이거를 뭐 국세청이 모를 것 같습니까? 당연히 알죠. 그렇기 때문에 5년은 최소 5년을 지나고 팔아야만 이월과세가 안 됩니다. 이월과세라는 게 뭐냐면 원래 이 양도하는 증여하는 시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양도세를 매겨야 되는데 원래 취득가 처음에 그 취득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되게 커지죠. 그렇게 되면은 증여받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증여 중에서도 요즘에 가장 유행하는 게 부담부 증여라는 겁니다. 부담부 증여가 뭘까요? 자, 이 시가가 현재 5억인 그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빠고 딸입니다. 아빠가 딸한테 뭐 돈 받고 이거를 증여하진 않겠죠. 근데 보통은 자, 5억인데 보증금이 2억이 껴 있습니다. 그래도 아빠가 딸한테 돈을 안 받았어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자, 국세청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보통은 금전적인 대가가 왔다 갔다 해야만 이제 양도세를 물게 되거든요. 근데 돈이 안 왔다 갔다 했는데 왜 양도세를 내야 되냐? 아빠는 이 보증금 2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내 채무가 딸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금전적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세를 내야 되고요. 딸은 5억에서 이 보증금 2억을 뺀 증여 3억에 대해서 또 증여세가 또 부과가 되고요. 전체적인 증여 취득세를 또 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그냥 일반적으로 5억을 그냥 증여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세제 효과가 큽니다. 그런데 특히 이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아빠가 1세대 1주택일 경우에 이 양도세는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효과를 보게 되는 게 바로 부담부 증여에서도 1세대 1주택자가 증여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조정 대상 지역의 비과세 다주택자가 아빠가 현재 상태에서 증여를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역시 양도세 중과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세무사 전문 세무사와 상담을 하셔서 부담부 증여로 해서 나가는 돈이 세이브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갖고 있는 게 종부세 내는 게 나은 건지 양도하는 게 나은 건지 이제는 좀 비교를 하셔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고요. 특히 이제 이 부담부 증여 같은 경우에는 양도 차익이 큰 부동산일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강남에 앞으로 이제 재건축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미래 가치가 더 높아질 거기 때문에 미리 증여를 해놓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가장 싼 거. 자, 첫 번째가 샤넬 가방이고요. 두 번째가 싼 게 강남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증여세다. 그러니까 빨리 할수록 바로 절세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증여세다. 이렇게 오늘 마무리 드리겠습니다.